저희 팀은 꽃배씨의 행복여행이라는 도서를 행복이라는 파란새는 가까이 있다라는 주제로 발표할 부산중학교 파란새팀입니다. 저희 팀은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복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팀이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행복이라는 것이 가만히 앉아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인지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주인공인 정신과 의사 꽃배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국, 아프리카, 미국을 다니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행복에 대해 느낀 점이나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는 친구 백상을 만났고 잉리를 만난 잠시 동안 깊은 사랑을 나눕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강도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과학적으로 행복에 대해 연구하는 교수를 만나 더욱 깊게 행복에 대해 이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노승을 다시 만나 행복에 대한 큰 배움을 얻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쉽게 나는 행복해 아니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행복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 신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 미다스 왕은 엄청난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고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신에게 자신의 손이 닿는 것마다 모두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신은 왕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크게 기뻐하며 황금을 만드는 일에 몰두했던 미다스 왕은 어느 순간 자신의 능력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원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손대는 음식과 포도주가 황금이 되어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사랑하는 딸을 만지자 그 딸이 왕의 눈앞에서 황금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에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희는 옛말에 과하면 모자라면 못하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팀은 꽃배가 여행을 하면서 만난 인물들을 통해 행복에 대해 접근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물들을 만나볼까요? 까트린느는 성공한 사업가지만 언제나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비비엔은 중국에서 장난감 공장을 운영하며 꽃배가 중국을 여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비교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우연히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뱅상은 기업협회에 가는 일을 하며 주당 80시간을 일하고 언제나 목표가 되어 있지만 300만 달러를 벌기 전까지 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잉리는 꽃배가 잊지 못하는 직업 여성이며 꽃배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장 미셸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자신이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갑니다. 노승은 꽃배가 만났던 사람들 중 가장 가르침을 많이 전해준 사람이며 행복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꽃배가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꽃배가 만났던 인물들을 통해서도 보셨듯이 행복이란 주관적인 것이라서 바로 이거다 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인생성장 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은 행복의 조건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조지 베일런트는 행복한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하고 행복에 관한 오랜 연구 끝에 도달한 결론은 행복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행복하겠다는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내부적 조건이 좋더라도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부와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쿠페 씨는 행복을 찾기 위해 여행을 선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지질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떠나지 않고 안주했다면 얻지 못할 소득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꾸페는 행복을 찾아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이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행복은 남과의 비교에서 찾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행복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친구나 형제들과 비교할 때 느껴지는 그러한 나쁜 기분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잘하는지 알아야 불안 속에서도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파란스틱 친구들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힘들 때 옆에서 친구가 진심으로 힘들지라고 물어줄 때 큰 힘과 행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행복은 저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임할 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공부가 매우 힘들지만 즐기면서 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작은 일이지만 부모님의 칭찬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저는 친구가 어려운 문제로 갈등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친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큰 행복을 얻고 부모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먹을 때 가장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학교나 학원을 다녀왔을 때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드는데 부모님께서 위로와 칭찬을 해주시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을 때가 가장 행복했으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힘들었지만 스스로 풀고 난 후 정답을 맞추면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역시 우리 학생들은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일상 속의 소소한 일에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현실 속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 스스로 정리해 나가고 헤쳐나간다면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번 인문학 PT를 준비하면서 저희 팀의 주제인 행복이라는 파란새는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복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